días, amigos. 자, 오늘은 스페인에서 여행하면서 주의할 점 두 번째 시간으로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점 혹은 유럽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점으로 인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라는 것입니다. 발 닦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일까? 아니면 세탁? 빨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가? 그 전에 한 가지 얽힌 사건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전에 스페인에 놀러 오신 한 패키지 여행팀 관광객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스페인에서 가이드를 만나자마자 우리 사부가 하버드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버드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행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됐는데 마지막 타임으로 올리브유 가게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올리브유 구입하신 것은 빨래 사이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깨지지 않게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께서 나는 빨래 없는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함께 다닌 시간만 해도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왜 빨래가 없지? 라는 생각으로 빨래가 없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난 늘 매일매일 빨래를 했지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다가 혹시 빨래를 하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왜 그 변기 옆에 만들어 놓은 그거 있잖아. 난 거기서 늘 빨래를 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변기 옆에 있는 그것은 빨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비데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뱃속을 비우고 거기 옆에서 씻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 하버드 할머니라고 불리다가 나중에는 비데 할머니가 되셨다고 합니다. 변기 옆에 있는 저것은 비데입니다. 발 닦으라고 세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씻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개념어라고 불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perdon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정도의 상황에서 통용되는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개념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개념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perdon이라는 말은 언제 많이 쓰느냐?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앞에 있어서 막혀 있어요. 그럴 때 perdon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깨를 톡톡 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perdon이라고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이나 음식점을 가가지고 직원을 부를 때 perdon 하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사장님, 언니, 이모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perdon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의 또 다른 별명이 축제의 나라라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축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 마을 축제를 내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데 굉장히 스페인을 모르면서 하는 순진한 소리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 축제 자체를 참석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걸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요렇게 혹은 요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정말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깔리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은 깔려 죽을 수 있어요. 그 행사 자체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에 오게 되면은 인형탈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마리오라든지 뭐 곰돌이 푸라든지 아니면은 뭐 축구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서 찍는 분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인형탈을 쓰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사진을 찍고 나면은 돈을 주시는 것이 이 동네 문화입니다. 그분들도 사진 찍고 돈을 받는 것이 그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셨으면 돈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들이 손에 허브 이파리를 들고 다니시다가 사람 손에다가 꼭 쥐어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관상 봐주고 행운을 빌어주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만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해보신 분의 말에 의하면은 다 똑같은 얘기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허브 이파리를 들고 다니시는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추억거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놓고 왜 갑자기 돈을 달라 그러지? 이러면서 당황하시지는 마시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대가 많이 다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하루에 총 5번 식사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오전 8시경에 데사유노라고 부르는 아침 시간이 있고요. 11시가 되면은 알무에르소라고 부르는 간식 시간이 있고요. 오후 2시경이 되면은 라꼬미다라고 부르는 점심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거하게 차려놓고 맛있게 먹습니다. 먹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야죠. 그러다 보니 3시에서 5시까지 시에스타라고 부르는 낮잠 시간이 있고요. 낮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후 6시경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또 먹어야죠. 메리엔다라고 부르는 간식 시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약 9시가 되면은 저녁 식사, 세나라고 부르는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요렇게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오후 12시 혹은 6시경에 식당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식당을 정리 중이거나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잘 맞춰서 가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엔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가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맛집, 스페인스러운 그런 식당에서는 이 시간대를 잘 맞춰서 가야지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학보도 다니는 어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9시, 10시에 밥을 먹고 자면은 그거 속이 빵빵해가지고 더불어 계속 어떻게 자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오히려 야, 한국 사람들은 6시에 밥 먹고 자면 이거 배고파서 어떻게 자냐? 잠이 오냐? 라고 묻기도 하는데 스페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 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페인 여행하면서 주의할 점 2번째 시간으로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 유럽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언제나 스페인에서 즐거운 여행, 행복한 여행, 쾌적한 여행, 안전한 여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아스탈루에고.